저기 이제 보면 다항함수의 적분법은 좀 특징적인 게 있어요. 이 미분법과는 또 다른 게 특징적인 게 작년 9월은 여기서 나왔죠. 정적분의 정의. 작년 9월은 여기서 나왔다. 이게 뭔데? 넓이 함수요. 넓이 함수. 넓이 함수는 교과서의 정의 부분에 있는 거거든. 오케이? 그 다음에 재작년 수능은 여기서 나왔어요. 여기서. 속도와 거리. 그죠? 여기서 나왔고, 그 다음에 재작년 9월은 특이하게 두 문항이 나왔어요. 두 문항이 나왔는데, 두 문항 다 별표라고 하기에는 한 개짜리 50에서 60%가 두 문항을 합쳐서 한 문항으로 본 건지, 그지? 왜냐하면, 그지? 좀 다른데, 정답률이. 그래서 여기서 두 문항이 나왔는데, 두 문항이 어디서 나왔냐면, 여기 한 문항, 여기 한 문항에서 나왔죠. 이제 이 차별함수 여기서 나오고 이 넓이 대놓고 넓이. 그럼 너무 특징적이잖아. 와 그럼 부정적분에서 안 나오네요. 와 정신을 차려 새끼. 부정적분은 원래 안 나와. 나올 때 진짜 있긴 있어요. 나올 때가 있긴 있는데 그거는 그냥 너무 안 나오면 좀 민망하니까 나오는 거고. 왜 안 나오니? 당연히 부정적분을 모르는데 정적분을 하니? 정적분이 나오는 건 이건 당연히 여기 이 내용이 포함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뭐림에? 이거는 그래서 안 나온다고 납득을 하면 4개의 단원에 한 문제씩 나왔어. 그지? 그러면 이건 뭐야? 골고루 다 나오네요? 씨발 그럼 다 해야 되나요? 근데 생각을 해봐. 별표 1개가 3문항이야. 4개 중에 별표 1문항. 그래도 별표잖아요. 정신 차려. 50%에서 60% 사이야. 그게 3문항이야. 그리고 한 문항이 요거. 넓이 함수가 내가 그럼 제일 강조한 게 적분에서는 그나마 제일 강조한 게 넓이 함수였거든. 그리고 얘는 얼마든지 더 어렵게 나올 수 있어. 내 생각에 넓이 함수는 결국에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 미분으로 가기 때문에 미분이 제일 중요하잖아. 근데 이게 넓이 함수를 그렇게 강력하게 내기가 힘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미분 5문제가 나왔는데 이거까지 미분으로 어렵게 내면 그냥 뭐 적분은 몰살 뭐 이렇게 되는 셈이잖아. 지금 이해 갔나? 그러니까 여기 봐. 이 넓이 함수 그러니까 다 중요하게 나오는데 이건 골고루 나오는데 골고루 나온다는 말은 뭐냐면 특정 단원이 특정 개념이 좆도 중요해서 거기에 몰빵. 예를 들면 미분에서는 뭐야? 그래프. 그래프는 단원 전체로 맞아. 그러니까 미분에서 뭐 미분 계수를 이용 극한값 구하기라든가 뭐 그런 계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프를 어떻게 정확하게 그리느냐. 그래서 결국에는 뭐야? 그래프에서 위치 관계를 따진다. 라는 쪽으로 포커싱을 맞출 수 있다면 얘는 포커싱이 없어. 포커싱이 없는데 대신 뭐야? 그러면 다 부담이 없어. 그래서 별표인데요. 라고 한다면 이제 네가 목표 등급이 뭐 한 3등급이 목표 등급인 학생 얘기인 거고.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좀 포커싱을 그나마 맞춘다면 어디야? 넓이 함수. 넓이 함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했니 하면 대수적 해법 그리고 기하적 해법. 즉 넓이로 문제를 해석하는 그 함수를 해석하는. 넓이 함수는 포인트가 뭐냐면 넓이가 함수값인 함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본다라는 거지. 이 정도가 끝이야. 그래서 요번에 목요일날 저기 이과들 수업할 때는 얘기 적지도 않았어. 그냥 다 골고루 나오고 넓이 함수가 중요하다 끝 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적분은 그냥 골고루 나오고 특정 그러니까 최강 킬러 또는 중킬러 문항이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예전에 안 나왔냐? 예전에 많이 나왔어. 많이 나왔는데 나왔을 때 뭐 넓이 함수가 미분과 사실상 미분과 연계해서 알겠죠? 출제되는. 그러니까 넓이 함수 문제만 앞으로 네가 볼 때는 다른 것들은 그럼 안 해도 되느냐? 안 하면 대학을 안 가는 거지. 다른 것도 하는데 적당한 힘을 써서 하고 적분 문제는 넓이 함수 문제가 나왔을 때 그리고 그게 킬러 문항으로 그 시험지에서 킬러 문항 나왔을 때 그 문제는 이제 좀 심각하게 공부한다 쪽으로 방향성을 맞추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방금 내가 얘기했잖아. 22번으로 안 나왔잖아. 얘가 이제 22번으로 나왔지. 저기 나왔는데 가짜 22번. 내가 얘기했잖아. 이게
이 새끼들이 죽으려고 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시험에서 뭔가 전체적으로 이상한 그런 시험지에서 나온 거였거든. 그리고 수능에서는 안 나왔던 것 같은데 나왔나? 아무튼 그러니까 올해 9월 달에는 이 넓이 함수가 나올 거야. 내 생각에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느냐, 몇 번으로 나오느냐. 그래서 몇 번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별표가 3개가 되느냐, 2개가 되느냐 정도로 갈리겠죠. 알겠지? 그런 것들을 이제 관찰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9월은 적중의 대상이 아니고 이렇게 예상을 해서 나고 난 다음에 이제 9월 달에 나온 걸 보고 그러면 이제 수능이 이렇게 나오겠군 하고 방향성을 맞춰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자, 그런데 이제 가장 애매한 게 함수의 극한이거든. 정말 애매해. 정말 애매하다는 게 뭔지 한번 쭉 훑어보세요. 시작. 봐. 이건 두 문제야. 그치? 두 문제 중에 한 문제는 딱 정해져 있어. 한 문제는. 얘 무조건 출제돼. 중요하네. 2번으로. 무조건 출제되는 1번은 이제 저기 수원이 담당해야 되니까 2번. 얘가 이제 담당 2번. 야, 봐봐. 함수 극한 딸랑 두 문제 출제. 올해도 9월 달에 두 문제. 이제 세 문제 나오면 어떡하지? 자, 네 문제가 나오면은 안 돼. 그럴 일은 없어. 두 문제고. 두 문제 중에 한 문제는 무조건 2점짜리 문제가 나와요. 1, 2번을 봤는데 없어. 그러면 저기 16번. 오케이? 16번으로 가지도 않아. 못 가. 그러면 이제 뭐 한 문제가 나오는 거고, 한 문제가 이제 나오니까 뭐가 되냐면 별표가 없을 때가 있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재작년 9월은 별표가 없었죠. 오케이? 재작년 9월은 여기 별표가 없어지고 대신 저기 적분이 간 것 같아. 자, 아무튼 별표가 없어. 그러면 이제 별표가 있는 두 문항이 다 여기서 나왔어. 그럼 함수의 연속이 중요하네. 그럼 똑같은 얘기야. 함수의 연속이 중요한데, 연속이 중요하단 말이 너한테 뭐가 와닿니? 어차피 큰 단원의 한계는 킬로미터인데, 연속이, 극한이 안 중요하고 연속이 중요해가 의미 있는 분석이야? 그래. 그 두 문제가 각각 뭐냐면, 한 문제는 정의 문제, 한 문제는 성질 문제로 나왔다 이거지. 두 문제 다 좋아. 두 문제 다 좋다는 말은 뭐냐면 이 한 문제씩 나왔잖아. 한 문제씩 나왔는데 이게 이제 뭐냐? 얘랑 달라. 이게 포인트지. 뭐 교육청을 포함한 잡문제들과 달라. 이 급이 달라. 이게 포인트야. 상당히 애매해. 급이 달라. 그러니까 뭐 유명한 말이잖아. 뭐 킬링 캠프. 푸냐? 안 풀어? 야, 여기 학원만 믿지 말고 그런 문제도 좀 풀어. 너 안 풀어봤냐? 한 번밖에 안 풀었냐? 수학 공부를 안 하는구나, 그냥. 문과라서. 문과는 수학 빼고 뭐가 중요한데? 국어 중요한데. 그럼 이과는 국어가 안 중요하나 보지? 수학 풀어. 그리고 얼마든지 그거 뭐 좀, 뭐 이렇게 꼭 그렇게, 이렇게 가입하고 뭐 안 해도 어떻게 알아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잖아. 우리가 또 다, 나는 잘 모르는데 애들은 다 구한다던데, 니들만 정보 소외 지역에 사니? 텔레그램이 어쩌고 하면서 하던데, 나는 잘 몰라요. 텔레그램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런데 어쨌든, 그런 유명한 문제들, 하다못해 뭐 그런 거 빼면 그럼 교육청 문제라도. 근데 여기 두 문제는 그런 문제와 입은 옷이 다르지. 너무 깔끔하고 완전히 정확하게 개념을 군더더기 없이 정확하게 개념만 묻는 문제거든. 이게 포인트야. 잡문제랑 다르다. 그럼 그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데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니? 잡문제와 다른 거야. 잡문제는 뭘 강조하디? 잡문제는 존나 계산이야. 결국 연속 문제들도 결국에는 존나게 좌욱하고 우욱한 따지고 막 존나게 여러 개에 대해서 계산 존나게 해야 되는 거야. 존나게 계산하는 거거든. 그럼 여기는 없나요? 있지. 있는데 여기는 그저께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기는 요거까지는 해야지. 요거 계산 정도는 해야지. 날로 먹을래? 별표 문제인데. 뭐 이런 느낌. 그리고 납득이 가는 정도의 수준.
야, 봐봐, 이 정의 문제. 보면 15번이었나? 근데 이거 지금 머릿속에 있겠지만 존나 깔끔해. 그냥 이 밑에 주어진 게 뭐야 하면은 gx가 x 이퀄 3에서 불연속이다 하고 딱 제시를 하잖아. 그리고 마이너스 이런 건 그런데 그걸로 불연속인 걸로 끝이 아니라 이제 계산할 때 사용 한번 해봐야 돼. 이식 그런 얘기고 그 위에 차별함수로 제시되어 있는데 그럼 뭐야 3이 그러니까 f3이 0이겠구만 뭐 이렇게 가라는 뜻이고 그래서 위에서 뭐 3 넣었고 하면은 이제 그 식계산을 통해서 하는데 깔끔하게 이것도 무한소분의 무한속골 여기 보세요. 무한소분의 무한속골 계산으로 깔끔하게 나오게 되어 있죠. 정말로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그러면 여기는 계산이라면 아니 근데 계산이면 여기 어디 적혀있는 계산과 저기 적혀있는 계산과 같은 잡계산 잡계산 하여튼 뭔 느낌인지 알지? 고3쯤 되니까 네가 문제를 존나 많이 풀어봤겠지. 아무튼 풀어봤을 때 이제 이거는 뭐가 이렇게 많고 더러워. 얘들은 절대 얘는 좀 많은 것처럼 보여도 이거는 내가 한번 분석해 줄 거야. 이 문제 어려운 문제야. 내가 봤을 땐 존나 어려운 문제야. 이게 별표 2개지. 별표 3개네. 씨발. 이거 존나 중요한 문제라서 이걸 아직 검토 안 한 문제 중에 한 문제예요. 얘는 내가 그 검토를 할 거예요. 알겠니? 그래서 존나 중요해. 근데 여기가 계산이 좀 많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그거는 기출문제에 많이 나왔던 문제거든. 그게 뭔가요를 좀 볼 거야. 그때 가서. 그러니까는 이거야. 그러면 이게 잡계산이라면 얘들은 뭐야? 하면은 포인트가 애매하다는 게 지금 내가 말이 많죠. 말이 많은 모르는 거는 아닌데 다른 거에 비해서 특징이 포커싱이 딱 맞춰지지 않나. 이게 어떤 특정한 개념 이런 게 아니라 얘는 이제 뭐가 아니냐. 이거 다 나온 거야 결국에는. 여기 안에 이거 포함되어 있고 얘가 포함되듯이 여기도 다 포함돼서 나오는 셈이지. 그런데 뭐냐면 이런 잡계산이 아니다가 포인트거든. 그럼 뭔데요? 그래서 적기는 좀 민망해. 왜냐면 맨날 듣는 얘기. 씨발 귀에 고름 생기겠다. 개념. 그러니까 씨발 내가 이거를 어떻게든 좀 네가 와닿게 하려고. 이거 정말 개념이 중요한 거거든. 심지어 계산 방향마저 개념에 의해서 결정되려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좀 따로 얘기하겠다라고 했어요. 알겠지? 참 그리고 월요일날 수업 정상으로 할 거야. 다만 시간 좀 앞으로 당기려고 지금 앞에 있는 중3 애들 저기 유혹하고 있어요. 니들 한 번만 뒤쪽으로 좀 수업해. 불쌍한 고3 애들 내일 시험 봐야 되는데 10시에 집에 가면은 그냥 힘들어 좀 일찍 수업하고 나름대로 시간 갖게 어떻게 좀 안 되겠니? 꼬시고 있는 중에 그래서 꼬신 게 완료가 되면은 이제 너희들한테 보내고 그러면 아마 5시 정도에서 뭐 꼭 2시간은 풀로 안 채워도 근데 뭐 말하다 보면 항상 2시간이 넘어가잖아. 그런데 그날은 좀 자제하겠어요. 그래갖고 어쨌든 집에 가서 4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보겠다. 아무튼 그날 수업할 거예요. 알겠지? 수업할 건데 그때 이제 요 문제 이 문제도 좀 언급을 할 거예요. 알겠니? 어쨌든 이거야. 뭐 다른 단원에 비해서 예를 들면 지금 같은 수투에 있는 단원들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수원도 포함해서야 중요한 문제라고 해서 계산이 없느냐? 계산이 있지. 물론 이과 수학의 계산과는 좀 비교가 안 되게 짤막하지만 계산들이 있거든. 계산들이 있는데 여기는 계산이 없느냐? 있지. 그런데 뭔가 그런 계산과는 좀 다르다. 필수적인 계산만 있고 그러면 거기는 필수적인 계산 대신에 그러면 문제를 꽉 채우는 게 뭐냐면 개념을 알고 있는. 그럼 이건 뭐야? 하면 이거는 연속과 불연속을 딱 깔끔하게 물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극한 계산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리고 얘는 뭐니? 하면 너도 알다시피 디귿이 뭐였니? 디귿이 존나 어려웠잖아. 객관식이라 그나마 이 정도 정답률이지. 이게 만약에 뭔가 주관식으로 나왔다 그러면 이제 그냥 최소값이 없다지 이거. 디귿이. 그래서 틀리다잖아. 맞니? 최소값이 있다고 돼 있죠 거기는. 근데 최소값이 없다거든. 그런데 예를 들면 없게 하는 A의 값을 모두 주면 씨발 이제는 뭐 이 자체만 별표가 지금 20%인가 해갖고 이제 20%가 뭐리매 100 나누기 5잖아. 그런데 이거 주관식으로 되면은 2%막 이러면 2% 부족할 때 그래서 나오게 되는 거지. 요즘 2% 부족할 때가 있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럼 이건 무슨 문제야? 최대최소 정리 문제인데 최대최소 정리에 뭘 구하래? 발레 찾으라는 문제죠. 발레. 이런 문제가 없었거든. 그럼 여기 봐. 포인트는 뭐냐면 그때 가서 얘기하는데 지금 다 얘기하고 있네. 뭐냐면
최대최소 정리를 이용해서 최소값이 이제 있으니까 그걸 구한다, 뭐 반드시 있게 된다 하면서 풀이 과정의 일부로서만 의미가 있었거든. 그래서 여기는 단독 주연을 하고 난 다음에 뭘 묻고 있어? 발레를 찾아. 근데 발레를 찾아가 아니고 네가 생각하는 그 여기 제시된 아무거나 함수로 하면 다 된다 하거든. 그런데 이런 구조를 모르면 이제 뭐 하고 있냐면 생각하고 있거든. 뭐냐? 발레가 뭐야? 실제로 하라는 뜻이야. 그죠? 실제로 그래프를 그리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디귿은 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거든. 오케이? 그런데 이와 유사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는 나중에 좀 보고. 그런데 이미 내가 우리 수업 때 많이 사용한 유명한 문제야. 이거랑 거의 출제 구조가 비슷한 거. 오케이? 그래서 그걸 한번 보겠다. 결국에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에도 계산이 있지만 이런 수준의 계산과는 다른 계산일 뿐더러 그럼 그 계산 대신에 이거 별표 3개짜리잖아, 이 문제는. 그러면 그걸 채우는 게 누구냐? 개념인데 이게 다른 문제에서는 개념이 아닌가? 있는데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개념은 이런 데서 요구하는 개념보다 더 정확한 개념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극한 문제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면 개념을 정확히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이거야. 개념을 정확히 해야 된다. 맨날 이 얘기하면 네가 개념을 어떻게 정확히 개념을 뭐 최대철 선생님 한 번 더 읽어보는 거야?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이럴 때 하고 싶은 얘기는 결국에는 이런 거는 결국 뭐야? 기출문제야. 기출문제가 보면 내가 말하는 건 수능 기출문제야. 수능 기출문제 연속 문제들을 네가 보면 이게 뭔지를 거기서도 여전히 나타내고 있거든. 그래서 그런 문제를 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문제가 이제 개념 요 부분이 개념과 관련된 문제인가 이거를 좀 알아볼 것인가 또 개념이 이렇게도 표현되는구나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수특하고 연관이 된다라면 수특 문제에서 이렇게 수능급 왜냐하면 얼마 전에 원장하고도 얘기했던 게 요즘 수능 특강은 몇 년 전과 비교해도 많이 문제질이 상당히 좋아졌다고. 나도 그렇고 원장도 그렇고 한 3년 전만 해도 안 봤어 수능 특강을. 막 연계율 70%인데 지금 50% 줄었지. 70%인데도 안 봤어. 어차피 거기서 틀린 문항은 안 나와. 70%는 다 쉬운 문제 싹 해서 70%야. 이거였거든. 그런데 지금은 별표 문제도 거기서 나오고 있거든. 오케이? 그리고 내가 그걸 저번에 언급했잖아. 삼각함수 문제로 언급했잖아.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그 문제가. 그래서 이제 수능 특강 문제 같은 데서도 계산 문제는 레벨 3 문제 계산 더럽다. 이건 안 나와. 이런 생각을 해야지. 그러면 안 나오니까 뭐, 수능 특강 연계인데 이거 머릿속에 담아두려고 존나 애쓰지 말고 버리라는 뜻인가. 그래도 또 불안하잖아.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한 번 정도 또는 2번 정도 풀고 더 이상은 거기다 힘쏟고 있으면 안 되지. 이해갔나? 그런 때 이제 사용을 한다는 거지. 이런 것들을 배운 게. 알겠죠? 그러면 자, 오늘 수투를 했어요. 수투. 그러면 자, 다시 처음부터. 미분은 뭐였죠? 미분은 유기전개라 그냥 어떤 킬러 문항이라면 그 단체 전원을 가자 하면서 다 가는 거야. 얘는 따로 떼질 수가 없어. 네가 이동하는데 씨발 무거운데 여기 뭐 팔 하나 떼놓고 간다. 이게 안 되잖아. 미분은 그런 단원이거든. 전체적으로. 그러면 다 중요하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결국에는 뭐냐 하면 그래프를 그리고 난 다음에 위치관계다. 위치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항상 이 관점으로 미분 별표 문제를 생각을 해줘야 된다. 이게 포인트고. 적분은 다 골고루 나와. 그래서 역설적이게 다 골고루 덜 중요해. 진짜로 좀 너무 특징적이지 않냐? 한 문제가 딱 시험 딸랑 3개 검토했는데 골고루 분포가 되었다. 이게 다른 단어는 읽을 게 없거든. 별표 문제 안에서 얘기하는 거야. 골고루 다 나왔어. 너무 특징적이잖아. 이 말은 뭐냐면 누가 하나 더 중요한 새끼가 없다는 뜻이야. 덜 중요한 새끼가 없다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한 새끼가 없어. 그런데 그나마 중요하다면 누구야? 선생님 큰 탐은? 넓이함수. 오케이, 넓이함수는 적분 구간에 변수가 있는 거. 알겠죠?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네가 좀 포인트를 잡고 공부를 한다. 알겠죠? 극한은 개념이 중요하다. 그러면 개념이 중요하다는 게 무슨 말이야? 개념이 중요한 게. 그러면 개념이 중요하다니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개념이 중요하다는 건 이런 게 아니다. 그런데 네가 돌이켜보면 네가 극한 문제를 풀 때 다른 단어에 비해서 오히려 여기가 계산이 들어온 게 제일 많은 단어 아니야? 극한 계산. 배우는 내용이 무한소분의 무한속고를 어떻게 풀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어떻게 풀고. 맨날 이런 거였잖아. 그치? 그런데 아쉽게도 존나 많이 했지만 2번이야. 존나 많이 했지만 2번이야. 물론 2번을 틀리면 좀 안타깝죠. 98점 웬 말이니 막 이러면서. 그런데 2번이라도 씨발 초킬러 문항 4점짜리랑 비교하면 반이야. 야, 만약에 킬러 문항에서 최강 킬러 문항에서 2점 부분 점수 2점이 가능하다고 해봐. 너 부분 점수 2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거 2점이야, 얘들아. 무시하면 안 되는데 뭐냐면 잡계산이 없이도 별표 소리가 나오는. 오케이? 그러면 이런 거야. 얘 적어도 이거는 해야지. 뭐 극한에서 연속에서 뭐 배웠어? 얘기해봐. 개념이 중요하다는데 일단 개념이 주로가 안 나와. 일단은 그러면 반성해야 되는 거지. 사이값 정리가 뭐야? 얘기해봐. 괜찮아, 얘기해보세요. 뭐라 안 그럴게. 트집 안 잡을게. 씨발! 니한테 욕한 거 아니야. 니들은 달라? 저는 달라요? 그럼 평균값 정리가 이 씨발 개새끼야. 평균값 정리는 미분이잖아. 사이값 정리가 뭐야? 다시 뭐? 이 씨발 족같은 새끼가 사이값 정리는 씨발 지금 닫힌 공간으로 시작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새끼야. 시작이 연속은 닫힌 공간에 생각하는 거야. 사이값이니까 결론이 열린 구간에 있는 거지만 왜 결론부터 얘기하고 지랄이야 그러면. 사이값 정리가 뭐니? 닫힌 구간 A, B에서 함수 fx가 연속일 때 fa와 fb가 다르면 그 사이에 있는 k에 대하여 방정식을 구성하는데 fx equal k 방정식이야. 그 근이 c라고 하면 c는 적어도 한 개 존재한다. 시그널 개수. 그리고 어디에 존재해? 열린 구간 A, B에 존재한다. 시그널 위치. 이 정도는 해놔야 뭐 씨발 개념을 이용하든 마든 할 거 아니야. 참고로 역대급으로 어려웠다라는 문제가 미적분 선택 과목 28번에 등장한 적이 있는데 그게 작년인가 재작년 6월 28번인데 존나 어려웠어요. 정말로 막 논란이 있고 막 이거는 논술 문제였으니까 논술 문제 자료 전환 패턴으로 이렇게 푼다면서 지들끼리 막 병신풀이 갖고 이게 옳더니 저게 옳더니 하면서 진짜로 그럴 정도로 논란이 된 문제가 있어요. 진짜로. 그런데 거기에 핵심이 사이값 정리 이용하는 문제였어요. 그럼 그건 미적분이잖아요. 미적분 문제가 다음에는 똑같은 게에서 함수만 바꿔서 다항함수로 바꿔서 출제되고 이렇게 출제된 게 여러 케이스야. 6월달에 미적분 문제를 놓고 난 다음에 저기 수능에서는 그걸로 내고 공통문항으로 내고 하고 싶은 얘기는 엄청 어렵게 나온다. 엄청 어렵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개념이 중요하다. 그랬으면 일단 개념부터 정확하게 좀 안 되겠니? 하다못해 최대 최소 정리라도 얘기해요. 최대 최소 정리. 지금 이게 최대 최소 정리 문제였잖아. 이거 다 녹화되고 있는 거야? 지금 얘들아, 이씨.